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지난 고등학교 선택 영상에서 대기업의 어디가 사이트에 공개된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 입결에서 70% 컷을 공개 안 한 모집 단위에 대한 이유 설명과 경향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용쌤의 인사이트 이 채널이 아니고 제휴 채널, 아니 여기가 제휴 채널입니다. 펜타킬의 올인원에 뒤에 올라가 있는 고교 선택 영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동일한 어디가 입결 페이지에 없었던 50%, 70% 컷이 조용하게 나타났어요. 심지어 모집 단위별 컷 데이터가 꽤 많이 바뀌기도 했어요. 진로진학 담당 선생님들, 입시 컨설트 분들 2024학년도 서울대 일반 전형의 컷 정보를 빨리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왜 서울대는 수시 일반 전형 입시 결과 정보를 수정했을까요?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문계열은 두 개 모집 단위에서 50% 컷의 아주 소소한 교정 정도여서 따로 안 가져왔고요. 보시는 테이블은 수정된 2024학년도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의 자유전공과 이공계의 일반 전형 입결이에요. 수정하기 전에 50%, 70% 컷열에 빈칸이 꽤 있었는데 수정한 후에 다음에 열에는 모든 모집 단위의 컷 데이터가 채워져 있어요. 수정하기 전에 70% 컷을 공개 안 한 이유가 교권 내신 등급 소지자의 수가 3명 이하이기 때문이고, 내신 등급 소지를 안 한 자는 출발부터 학점제가 시행되고 있는 영재학교 출신이라고 설명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영재학교 출신을 제외하면 타 유형 고등학교의 최종 등록자가 3명 이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고, 더불어서 영재학교생의 의대 등 메디칼 계열 입학 제한이 더 강해지고 있어서 서울대 이공계로 진학하는 경향성이 더 강화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컷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 성적 학생부 등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70% 컷은 100명 모집 인원인 경우 70등의 성적이에요. 서류 면접까지 포함한 총점 기준의 70등이 아니고 최종 등록자의 교과 성적을 순서로 나열했을 때 70번째 교과 성적 등급이에요. 만일 그 서류 면접 같은 전형 요소가 모두 포함된 총점 기준의 70등이라면 70% 컷이 50% 컷보다 높은 모집 단위가 어쩌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모집 단위가 없다는 것은 교과 성적만으로 재배열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거죠. 70% 컷은 대학을 지원할 때, 그리고 대학 지원에 대한 조언을 할 때 많이 참조하는 지표인데, 이 컷들을 참조할 때 어떤 학교 유형의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인지, 모집 인원 수의 규모나 변동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나 면접 유무 같은 모집 단위의 전형 방법 변동사항이 있는지 같이 따져봐야 할 게 많습니다. 또 올해같이 의대 모집 인원 증가나 무전공 확대 같은 큰 변동을 만드는 요소가 많다면 생각할 게 더 많아집니다. 다시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의 입결 수정에 대한 주제로 돌아와서 왜 서울대는 수시 일반 전형의 입시 결과 정보를 수정했을까요? 수정한 50%, 70% 컷 데이터가 모두 있으니까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 20개의 모든 학과의 최종 등록자는 영재 학교 외의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 출신이 모두 3명 이상이었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자, 모집 단위에서 빨간색 학과명은 지난번에 70% 컷을 공개하지 않았던 과예요. 산림과학부가 빠지고 물리천문학부 천문학 전공이나 화학생물공학부가 빨간색이었으면 영과고 학생들이 선호하고 다수가 지원하는 학과들과 정확하게 일치할 거예요. 녹색으로 배경색을 칠한 데이터가 수정하기 전과 수정한 후에 차이가 있는 모집 단위의 컷 데이터인데요. 자, 두 번째 줄의 통계학과를 볼게요. 50% 컷이 2.87에서 1.56으로 수정되었고 컷 차이가 1.31이에요. 70% 컷은 없었다가 1.71로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전기정보공학부는 더한데요.
50% 컷이 3.25에서 1.66으로 수정되었고 컷 차이가 무려 1.59예요. 70% 컷은 없었는데 2.11로 역시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에너지 자원공학과, 원자핵 공학과 같이 컷 정보가 크게 수정되는 학과들도 있으니까 잘 참조하시고요.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와서 서울대는 수시 일반 전형의 입시 결과 정보를 왜 수정했을까요? 컷이 그대로인 과도 있고 크게 바뀐 과도 있고 새로 공개된 과도 있고 뭔가 공통점을 찾으려고 해도 별다른 특징이 안 보입니다. 제가 찾은 유일한 공통점은 수정 후의 컷이 수정 전의 컷보다는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노란색 배경의 숫자를 보시면 마이너스는 하나도 없죠. 수정한 이유를 추측해 볼게요. 첫 번째는 쉽게 생각해서 서울대가 실수했네입니다. 그런데 대학이 그런 단순한 실수를 그리고 이렇게 많은 모집 단위에서 그것도 규칙이나 특징도 없이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추측일 거예요. 두 번째 추측은 서울대는 친절하다입니다. 입시를 치르는 사용자 친화 측면에서 수정을 했다입니다. 원서를 넣는데 참조하고 활용하라고 상식선에서 환산을 했다라고 읽힙니다. 영재학교 외의 다른 유형의 학교인 과학고, 전사고, 갑방고에서 원서를 넣는 데 참조하라고 가이드를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친절함이 항상 좋은 인상과 결과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올해 의대 지원 무전공 확대 외에도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에 영향을 크게 미칠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영재학교 3학년생이 메디칼 계열에 지원할 경우에 대학에 학교생활기록부 2를 제공하는 첫 해예요. 메디칼 계열에 지원할 경우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학점으로 표기되지 않고 석차 등급이 제공되고 연구활동 같은 영재학교에서 추가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반영되지 않는 첫 해인 거예요. 그래서 영재학교생이 정시나 논술 아니면 메디칼 계열 진학이 힘들어진 첫 해인 거죠. 메디칼 계열을 지원을 안 하면 영재학교생들은 주로 어디를 지원을 할까요? 서울대 자연과학대와 공대, 카이스트 아닐까요? 서울대와 카이스트는 이 팩트를 너무나 좋아하고 반길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영재학교생들이 선호하는 서울대 일반전형 모집단위와 카이스트의 일반전형과 창의도전 전형에 영재학교생들의 지원이 늘어날 것이고 합격자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메이저 의대를 포함한 메디칼 계열 학종에서 영재학교생들이 지원을 못하는 만큼 전사고, 과학고, 갑방고생들에게 기회가 조금 더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대와 카이스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의대 모집 정원 늘어났죠. 영재학교생들 메디칼 계열 학종으로 지원하는 거 힘들어졌죠. 그렇다면 전사고나 과학고, 갑방고의 상위권 학생들이 이 기회를 가져갈 거예요. 그렇다면 전사고, 과학고, 갑방고 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와 카이스트 지원이 줄어들거나 합격한 후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서울대와 카이스트는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할까요? 조금 덜 상위권인 전사고, 과학고, 갑방고생일까요? 영재학교생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에 가깝겠죠. 이러한 경향성은 당분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과학고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과학고는 메디칼 계열의 학종으로 합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자, 영재학교 과학고생들의 메디칼 진학하는 데 있어서 조금 넓은 문이 정시인데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첫 해의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8 학년도에는 메디칼 계열에서 정시의 문은 폐쇄되거나 바늘구멍 정도의 좁은 문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의대 같은 메디칼 계열 진학이 목표가 아니라면 영재학고나 과학고를 선택하지 마세요. 자, 용쌤의 인사이트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때로는 심도 깊은 분석으로 때로는 꼭 아셔야 할 기초 내용으로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